우리가 적극 밀어붙인다고 통과되지도 않고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는 전략이라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르게 빠르게로 정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예. 민생 위주로. 예. 모두가 그건 맞는 얘기네 예. 하는 이야기를 남보다 빨리. 예, 국민들이 예.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그다음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결정 이런 거를 바르게 빠르게 하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바르게 빠르게가 이제 전국 현안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답답한 면은 저도 있긴 한데 예. 저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네. 지금 인사 문제, 추경 문제, 정부조직법 문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은 저희는 정부가 출범하게 해주자예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했으면 그 정부가 꾸려가고 싶은 형태로 예. 가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는 정부조직법 해주겠다는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경이 조금 저희가 원래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가서 제가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처음부터 저는 추경이라는 민생 문제는 정쟁과 연계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했고 예. 추경을 이제 야3당이 보이콧하기로 공조를 하는 때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가셔서 합의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당대표가 아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추경은 들어가야 된다. 심의하자라고 얘기했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추경은 심의한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추경 심의에 안 들어가는 일이 생기긴 했는데 예.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절대 다수의 뜻이 김상곤 후보자, 예, 예. 지금은 이제 부총리가 되셨죠. 김상곤 부총리에 대해서 저희 당은 거의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액션은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라서 조금 그렇게 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혜원 보면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 거다. 아니 이건 이제 그동안의 당론 바꿉시다. 뭐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원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조금만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오늘 이거는 합의는 했어요. 뭐요? 이번 추경 일은 어차피 제가 이제 되기 전에 시작된 거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딱 어쩔 수 없었고 지난 일이니까 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연계하지 않는다. 요 다음 사안부터는 제가 그건 합의는 얻어냈어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요 추경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민생 정쟁 연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얻어내서 요 추경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해요. 네.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셨으니까. 민생 문제와 정쟁 사안은 연계하지 앞으로 않는다. 바른정당은 연계하지 무조건 연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문준용 특검법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전원이 발의가 돼 있어요? 보도에서는 20명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가 가서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각이 좀 아침 회의에서도 좀 달랐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달랐는데 어쨌든 뭐 다수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풀어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네. 국민의당 이런 당들과 좀 차별화될 포인트들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사 문제, 추경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문준용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몇 번 걸러진 일을 이제 와서 또 그걸 던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증거 조작에 대한 특검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쌍끌이 특검을 가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에서 저희가 조금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숫자가
특검을 가자긴 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뭐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양해해 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명이지만 이해운 대표의 의견이 다수 의견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뭐 당연하죠. 당대표 의견이라고 다수 의견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해운 대표식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켜 가려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설득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네. 이제 2주 됐는데요. 뭐. 뭐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네. 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선거를 거치면서 뭐 자유한국당보다 뭐 선거 득표율도 높고 당선자들도 많아지고 뭐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도 보면 저희가 1, 2% 자유한국당보다 높은데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은. 오차범위라고 보시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예.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107명의 의원을 갖고 있고 저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0명밖에 없는데도 이미 역전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차이냐 하는 건 지금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추세는 있는데 그분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0%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교차는 일어났고 예. 그래서 저희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는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유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로 드러나는 그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5천만 국민이 태극기 세력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그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버티는 분들인데 네, 네.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결국 그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리되는 분들은 소멸밖에 운명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멸되는 분들은 지지율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예. 그리고 바른 말을 남보다 빠르게 제대로 보여준다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렇죠. 제일 긍정적인 건 뭐고? 소통하려는 의지, 자세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인정하고 평가하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 조금 일머리가 좀 더 좀 유능하고 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드도 예. 철회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네. 미국 가셔서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 철회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불필요한 소위 비용, 사드 보복 때문에 생기는 비용, 여러 가지 공론 분열, 혼란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미 가고 있는 것을 굳이 예. 잡을 필요가 있었나. 아하. 그래서 또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원전 문제는 사실 저희도 바른정당도 원전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가 공약이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 급하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한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의 원전만큼의 전기를 생산해서 대체가 되려면 실이 상당히 걸릴 텐데 예. 그 시차 때문에 생기는 수급 차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아직 보여주질 않으시니까 불안하죠. 네, 그리고 비용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정부도 방향은 제시했지만 급하게는 못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이제 뭐 않습니까?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근데 해야 뭐 되겠죠. 당장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처음에 나갔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머리에 좀 아쉬움이 일머리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 있다. 예. 네. 바른정당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일머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죠? 저희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를 하면서 대안을 계속 제안하면서 맞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지. 저희는 과거처럼 뭐 여당이 실패하기만 기다려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겠다. 그건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바른 정책을 남보다 빠르게 해서 보수의 본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운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적극 밀어붙인다고 통과되지도 않고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는 전략이라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래서 바르게 빠르게로 정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예. 민생 위주로 예. 모두가 그건 맞는 얘기네 예. 하는 이야기를 남보다 빨리. 국민들이 예.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그다음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결정 이런 거를 바르게 빠르게 하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바르게 빠르게가 이제 전국 현안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답답한 면은 저도 있긴 한데 예. 저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네. 지금 인사 문제, 추경 문제, 정부조직법 문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은 저희는 정부가 출범하게 해주자예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했으면 그 정부가 꾸려가고 싶은 형태로 예. 가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는 정부조직법 해주겠다는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경이 조금 저희가 원래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가서 제가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처음부터 저는 추경이라는 민생 문제는 정쟁과 연계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했고 예. 추경을 이제 야3당이 보이콧하기로 숫자가 특금을 가자긴 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뭐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양해해 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명이지만 이혜원 대표의 의견이 다수 의견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뭐 당연하죠. 당대표 의견이라고 다수 의견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혜원 대표식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켜 가려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설득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네. 이제 2주 됐는데요. 뭐. 뭐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네. 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선거를 거치면서 뭐 자유한국당보다 뭐 선거 득표율도 높고 당선자들도 많아지고 뭐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도 보면 저희가 1, 2% 자유한국당보다 높은데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은. 오차범위라고 보시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예.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107명의 의원을 갖고 있고 저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0명밖에 없는데도 이미 역전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차이냐 하는 건 지금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추세는 있는데 그분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0%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교차는 일어났고 예. 그래서 저희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는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유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로 드러나는 그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5천만 국민이 태극기 세력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그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버티는 분들인데 네.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결국 그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리되는 분들은 소멸밖에 운명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멸되는 분들은 지지율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예. 그리고 바른 말을 남보다 빠르게 제대로 보여준다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렇죠. 제일 긍정적인 건 뭐고? 소통하려는 의지, 자세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인정하고 평가하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 조금 일머리가 좀 더 좀 유능하고 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드도 예. 철회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네. 미국 가셔서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 철회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불필요 발표는 하려고 해요. 네.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셨으니까. 민생 문제와 정쟁 사안은 연계하지 앞으로 않는다. 바른정당은 연계하지 무조건 연계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문준용 특검법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전원이 발의가 돼 있어요? 보도에서는 20명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제가 가서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하. 생각이 좀 아침 회의에서도 좀 달랐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달랐는데 어쨌든 뭐 다수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풀어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네. 국민의당 이런 당들과 좀 차별화될 포인트들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사 문제, 추경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문준용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몇 번 걸러진 일을 이제 와서 또 그걸 던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증거 조작에 대한 특검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쌍끌이 특검을 가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에서 저희가 조금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공조를 하는 때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가셔서 합의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당대표가 아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추경은 들어가야 된다. 심의하자라고 얘기했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추경은 심의한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추경 심의에 안 들어가는 일이 생기긴 했는데 예.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절대 다수의 뜻이 김상곤 후보자, 예, 예. 지금은 이제 부총리가 되셨죠. 김상곤 부총리에 대해서 저희 당은 거의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액션은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라서 조금 그렇게 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혜원 보면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 거다. 아니 이건 이제 그동안의 당론 바꿉시다. 뭐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원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조금만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오늘 이거는 합의는 했어요. 뭐요? 이번 추경 일은 어차피 제가 이제 되기 전에 시작된 거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딱 어쩔 수 없었고 지난 일이니까 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연계하지 않는다. 요 다음 사안부터는 제가 그건 합의는 얻어냈어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요 추경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민생 정쟁 연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얻어내서 요 추경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